이번 시간은 국내 국외에 다양한 압력을 받아서 결국 사퇴를 발표한 캐나다의 트루도 총리에 관한 뉴욕타임즈의 영문 기사 하나를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볼까 하는데요.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캐나다에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캐나다 총리를 맡아온 저스틴 트루도 총리의 현재 지지도는 매우 안 좋은 상태라서 언제라도 곧 사임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사실 나온 상태였어요. 자, 일단 헤드라인을 보면 트루도는 to resign as Canada's Prime Minister, 캐나다의 총리직을 사임할 것이다. It's time for a reset. 이제 리셋할 때다. 말하자면 뭔가 시스템의 오류를 없애고 완전히 초기 상태로 되돌릴 때다.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캐나다의 총리 저스틴 트루도는 월요일에 In the coming months, 몇 달 안에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불확실한 경제적 전망과 정치적 infighting 내분이 벌어지면서 bowing to an angry electorate, 화가 난 유권자들에 대해 굴복한 것이죠. 이 발표는 a gridlocked,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정체된 의회 상황 와중에 나온 발표인데 캐나다를 in political flux, 정치적으로 끊임없는 변화 상태에 놓이게 했고 새로 당선된 트럼프 정부가 캐나다 수입품들에 대해서 punishing tariffs, 매우 심한 타격을 줄 만한 관세를 부과할 것을 약속한 상태죠. It's time for a reset. 이제 리셋할 때다. 말하자면 현재 있는 오류를 없애고 초기 상태로 되돌릴 때다 라고 트루도 총리는 캐나다 수도 오토와에 있는 그의 관저 밖에서 매우 추운 날 아침에 기자들에게 말했어요. 그는 말하기를 3월 24일까지 의회를 정회시켰고 그를 대신할 사람이 A nationwide party election, 총선을 통해서 선택될 때까지 총리직과 자유당 대표직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거의 10년 전에 권력을 잡은 53세의 트루도 총리는 빠르게 as a progressive icon, 진보적 아이콘으로 보여지게 되었고 그는 서구권에서 현직에 있는 정치인에 대한 반감에 의해서 물러나게 된 가장 최근의 지도자가 되었다. 또한 그를 물러나게 한 것은 a backlash against immigration, 이민 정책에 대한 여파와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치솟은 인플레이션의 lingering effects, 사라지지 않는 영향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도 역할을 했다. 캐나다의 인플레이션율은 2% 아래로 후퇴했지만 실업률은 여전히 6%보다 높은 상태이다. 트루도 총리는 몇 주에 걸친 점점 늘어나는 사퇴 압력을 당 내부로부터 받아왔다. 12월에 부총리이자 재정부 장관인 크리스티아 프리랜드가 돌연 사임하면서 트루도의 리더십과 스튜어십, 권력을 위임받은 공복으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a stinging rebuke, 신랄한 비판을 하면서 그녀는 사임했어요. 트루도 총리의 오랜 동지였던 프리랜드는 트루도가 costly political gimmicks, 큰 대가를 치를 정치적 속임수를 부려왔다라고 비난했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캐나다에 주는 도전에 being ill prepared to face, 맞설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트루도는 또한 다시 인기를 끄는
보수당으로부터 압력을 받아왔는데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보수당이 트루도의 Liberal Party 자유당을 A commanding double-digit lead 압도적인 두 자리 숫자 차이로 이기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보수당 대표인 피에르 호일립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동영상에서 트루도의 인기 없는 정책인 탄소세를 가리켜서 X the tax, 세금을 없애고 주택을 짓고 예산을 고치고 그리고 범죄를 막자라고 말했다. 캐나다가 트럼프의 관세 부과 약속에 어떻게 가장 잘 대응할지에 대해서 논쟁하면서 이러한 소란은 시작이 되었다. Tariffs would be potentially ruinous for Canada's economy. 관세는 캐나다 경제를 잠재적으로 망칠 위험이 있는데 캐나다는 특히 원유와 자동차 같은 수출에 심하게 의존하는 나라이고 미국과 캐나다는 서로에게 있어서 biggest trading partners,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이기도 하다. 트루도는 트럼프 당선인의 플로리다의 마라라고에 방문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갖고 있는 국경 안보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 회담을 가졌다. 그 회담은 결실이 없어 보였다. 12월 초에 트럼프는 트루도를 소셜미디어 포스트에서 조롱하기를 캐나다 총리인 그를 미국의 한 주에 속하는 주지사 정도로 불렀던 것이죠. Among possible replacements for Mr. Trudeau. 트루도를 대신할 가능성 있는 사람들 중에서 프리랜 부총리가 있고 캐나다 외무장관인 멜라니 졸리 그리고 캐나다 중앙은행의 마크 카니 등 몇 명이 거론되고 있다. 트루도는 페미니스트, 환경론자, 그리고 난민들과 indigenous people, 캐나다 원주민의 권리를 지지하는 위주의 정치적 브랜드를 지난 10년 동안 만들어왔고 바락 오바마처럼 변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추구해왔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말하기를 트루도의 브랜드는 트럼프가 추구하는 브랜드와 antithetical, 정확히 반대가 되고 더 이상 효력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론 분석가인 데럴 브리커가 말하기를 트루도는 caught a wave on his way in. 한 시대의 분위기의 파도를 타고 정치에 들어왔는데 이런 파도를 탈 때는 몸이 떠서 들어오지만 그러나 if you don't get off, 파도에서 내리지 않으면 그대로 땅에 떨어져 오도 가도 못하게 된다. 이렇게 그는 말했다. 자, 이번 시간은 국내 국외의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서 총리직 사임을 발표한 캐나다의 트루도 총리에 관한 뉴욕타임즈의 영문 기사 하나를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봤어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죠.